안녕하세요. 풍수작가 영희가 있는 71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속 불을 환하게 밝히는 마음의 스위치를 올려볼까요? 이번에 그리는 작품도 풍수 그림입니다. 거실에 걸어두면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폭포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폭포수를 그리려면 먼저 산을 그려야 되겠죠? 1편에서는 나무와 숲속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 2편은 폭포와 바위 위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숲속을 그릴 때에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강조해야 하는 나무 위치만 잡아서 그려볼까 해요. 가운데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시선을 모아 그릴 생각입니다. 숲속 나무가 있는 그림은 중심이 되는 나무 몇 그루만 상세하게 그려주시고 색을 칠하면서 다른 나무들을 그때그때 그려놓으면 될 듯 합니다. 숲속 그림은 빛을 많이 활용해야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의 아름다운 숲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 부분을 많이 남기고 밝고 맑은 색부터 바탕색을 칠해 나갈까 합니다. 그림의 매력은 작가의 시선으로 사물의 위치와 설명들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작품 세계는 작가의 정신 세계와도 같아요. 숲속을 그릴 때에는 선명도를 올려주려면 채도가 높은 색인 단색을 많이 사용하면 좋고 반면에 어두운 부분은 채도를 많이 떨어뜨려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감을 실어주게 되면 그림이 좀 깊이 있어 보이죠. 이런 기초 지식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려야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지식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잘 그려지는 것은 아니니까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다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의식이 깨어 있을 때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가 지웠다가 반복하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마음의 소리가 신호를 보내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영감. 영감이 떠올랐어. 뭐 이런 말 잘 들어보셨죠? 그 영감이 아닐까 싶어요. 한동안 쉬었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어머, 나는 천재인가? 또는 그림 그릴 때 정말 망했다 싶을 때가 있는데 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자신감이 아닐까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신감이 중요해요. 나는 천재 화가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리면 모든 게 다 예술이야. 뭐 이런 자신감, 그런 자세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 자체에도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보면서 그림이 마음에 들고 그런 게 아닐까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밑색을 칠할 때에도 덩어리감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곳과 밝은 곳, 명암을 찾아서 색을 넣어야 해요. 어느 정도 밑색이 칠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가는 붓으로 그림의 형태를 찾아 들어가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숲속은 나무와 나무가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색이 마르기 전에 붓을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물을 닦아서 멀리 있는 나무를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색이 너무 진하게 들어갔다 싶으면 깨끗이 씻은 붓으로 비벼서 색을 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진한 부분은 붓으로 비벼서 화장지를 사용해 닦아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색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수정을 하거나 칠을 하게 되면 색이 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가끔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칠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주의해서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수채화는 물을 사용하는 그림이죠. 물이 마르게 되면 색들이 많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진하게 색을 칠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색을 칠할 때 나무색 계열인 브라운 레드를 섞어서 사용하면 좋고, 두 번째, 멀리 있는 나무들은 파란색 계열인 세르리안 블루 계열의 색과 올리브 그린 초록색 계열의 색들을 섞어서 나무 부분을 칠해주시게 되면 조금 차가운 느낌, 멀리 있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처럼 물을 칠하고 있습니다. 나무 결에다가 물을 칠해서 종이에 물이 스며들면 그 다음에 색상을 사용해서 나무를 칠하면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블루 계열의 색을 넣어서 약간 멀리 있는 나무 느낌을 나게끔 칠해 볼게요. 따뜻한 느낌 브라운 계열을 쓰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들을 칠하면 되고, 멀리 있는 것은 차가운 느낌의 블루 계열의 색을 섞어서 어디에 섞냐? 올리브 그린 초록색 계열과 나무색 파란색 이런 거를 섞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알아듣겠죠? 숲속 그림은 여러 가지 색들을 많이 사용해서 색을 칠하게 되면 단색보다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풍수 그림이라고 했죠.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풍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오행이 있고 또 그 사람마다 후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천수, 태어나서 생기는 사주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풍수 소품이나 그림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거라 바꿀 수는 없지만 후천수 후세에 나와서 풍수 소품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을 후천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그림을 걸어두게 되면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활동하는데 생기가 돌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니까,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 또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일을 기분 좋게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일이 잘 풀리게 되고 부가 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풍수 그림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받으실 분은 후천수 본명궁이 1인 숫자를 가지고 있고 또 수의 균을 가진 분이라 그분에 맞게 또 현관과 거실에 걸어두며 부와 건강에 도움되는 소재를 찾다 보니 산과 물, 바위가 많은 폭포수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풍수에서는 본명궁 후천수가 토, 화, 수, 금. 또 뭐가 있지? 다시 얘기해 볼게요. 토, 흑토자, 불화자, 나무, 목, 쇠금, 물수, 이렇게 5가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그림을 드릴 분은 수, 물의 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을 살려주는 풍수 인테리어로 상생, 그 다음에 상극이 있는데, 상생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고 상극은 반대로 서로한테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을 상극이라고 하는데, 상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좋은 관계죠. 색으로는 좋은 관계, 좋은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물의 기운을 가진 분한테 색상이 좋은 색상은 흑색과 검은색 계열이 좋다고 합니다. 흑색, 검은색. 그리고 수생목, 물을 주면 나무가 자란다 라는 뜻으로서, 그 물을 가지고 있으면 나무 목자, 그러니까 물을 주면 나무가 자란다. 서로 상생관계죠. 그리고 금생수, 금은 바위에서 나오니까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온다 라는 뜻으로서 그것도 상생관계인데, 이렇게 나무와 금, 물 상생관계라서 그림 속 소재를 선택할 때 참고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무에 잎을 그려주고 있는데, 덩어리 감을 생각하면서 잎을 칠해주면 됩니다. 진한색 계열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약간 옅은 색깔을 입힐까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은 하나하나 다 그리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사용하는 붓처럼 약간 거친 붓이 있는데, 그런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잎 부분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잎의 위치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붓 도구를 사용하면 그림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색칠을 하다가 좀 느낌이 안 나고 너무 색이 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물을 칠해서 화장실로 닦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을 입힐 때 너무 처음부터 겁을 먹고 칠하는 것보다는 그냥 칠해보고 너무 진하면 닦아내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해서 화장지로 닦아내고 했었는데, 또 의외로 그 숲의 느낌을 살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림은 창작이죠, 창작. 그리고 그림마다 걸어야 되는 위치, 어디에 걸면 좋을지 그 방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물 관련 그림은 동쪽이 괜찮습니다. 좋은 방에는 집안의 중심점에서 동쪽에 배치하면 궁합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 좋은 방위가 있어요. 물 관련 그리면, 물 관련은 절대로 걸어두면 안 좋은 방위가 북동쪽하고 남서쪽입니다. 풍수에서 말하기로 북쪽과 동쪽 사이, 북동쪽과 남쪽과 서쪽 사이, 남서쪽은 귀신들이 드나드는 방이라서 귀신들이 드나드는 방위에는 물을 걸어두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은기가 너무 강하니까, 물도 음이죠. 그래서 은기가 강한 곳에 물을 두면 귀신이 많이 드나든다, 그래서 그런가 북동쪽과 남서쪽은 피하라고 하니까 참고로 해서 걸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제가 색깔을 넣으면서 덩어리감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가운데 부분에 진한 녹색과 연두색 그 덩어리와 또 그 옆에 있는 덩어리, 나무, 중심이 되는 나무의 덩어리, 이런 것을 일부 살려서 색을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좀 많이 칠해졌죠? 이것도 말린 다음에 그 약간 밝은 부분은 물을 뿌리고 화장실을 닦아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사진 영상에서처럼 색이 희석이 되면서 괜찮은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는 붓을 사용해서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입체감을 살려주는 거죠. 그림자 부분을 생각하면서 색을 입혀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나무를 이렇게 다 그려갖고 이번에는 제 2편 바위 부분과 물 부분, 폭포 그 부분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2편 영상도 조만간 제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